봅시다. 이제 이어서. 자, 사이값의 정리, 뭐 요 내용이지. 이제 그림으로 이해해보면은 자, 닫힌 구간 A, B에서 이제 연속이면서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이제 다를 때, 이렇게 이제 다르면서 거기서 이제 뭐 연속으로 했던 뭐 어떻게 이렇게 뭐 그려져 있을 때, 이럴 때.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함수값 FA고 함수값 FB고. 자, 그랬을 때 이제 함수값 FA랑 FB 사이의 크기에 해당하는 거 아무거나, 뭐 여기를 K라고 쳤을 때, 여기가 이제 K라고 쳤을 때, 이 함수값이 이제 K가 되게 하는, 여기서 이제 C라고 표현했지. 그 C라고 하는 점이 이제 여기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이해해 보시면 요 내용이죠, 요 내용.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이제 끊어지지 않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 K를 안 지나고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하나 존재한다. 함수값이 이제 K가 되는 이런 얘기지. 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게 이제 응용된 형태로 나오지. 자, 일단 연속이면서 구간에서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은 이제 부호가 이제 반대일 때지, 반대일 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A에서 함수값이 이제 음수이고 B에서의 함수값이 이제 양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호가 반대인 상태. 이 상태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연속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은 X축을 안 거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지. 어떻게든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X축과 교점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X축과 교점이 생긴다는 뜻은 그 X축과의 교점이 방정식의 실근이지. fx는 0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 열린 구간 A, B 안에 이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내용이죠. 이게 이제 응용돼서 잘 나오는 거지. 핵심이 그러니까 구간의 양 끝점에서 이제 부호가 반대이다. 여기. 있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한번 바로 해보면은 뭐 어려울 게 없어서. 자, 87번. 자,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자, 요 3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구간이 여러 개 나뉘어져 있어서 일단 방법은 일일이 다 대입해서 해볼 수밖에 없어. 자, 얘는 이제 뭐 이름을 이제 붙여주시고, 뭐 fx라고 이제 붙여주고. 그래서 이제 집어넣으면서 계산해보는 거지. 여기 뭐 마이너스부터 등장하네.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나와서 뭐 음수고. 자, 그 다음에 F0 마이너스 1이니까 역시 음수고, 그지? F1 마이너스 1 음수. 그러니까 이제 부호 변화가 지금 안 생기고 있자지. 자, 그다음 이제 2 집어넣으면은 요게 양수구나. 분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돼? 그래서 이제 부호 변화가 생겼지. 자,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1,2 요게 답인 거지. 1에서 2 사이에서 이제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알겠지? 자, 하나 더 해보시면은 90번에. 자, 90번. 자, 연속하는 함수래.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함수값 f1이 k이고 함수값 f3이 k-5래. 자, 그랬을 때 방정식 fx는 1. 자, 방정식 fx는 1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얘가 열린 구간 1,3에서 실근을 갖게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구간의 양끝점 1과 3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이다. 자, 그걸로 해야 돼.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이 문제 풀 때 주의사항은 이 상태로 놔두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한쪽으로 싹 다 넘겨가지고 한쪽이 0이 되는 스타일로 풀어야 돼. 이 사이값의 정리,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디자인이 여기요. 한쪽에 0으로 되어 있는 요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쪽에 이제 0이 안 되어 있는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제 넘겨주셔가지고 해야 돼, 넘겨서. 한쪽으로 싹 다 넘겨서. 자, 그래서 뭐 편의상 얘를 이제 뭐 gx라고 잡고. 자, 그래서 이제 G1과 G3의 부호가 반대여야 되니까, 자, 이렇게 둘이 곱해서 이제 음수가 돼야 된다. 요거로 이제 풀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함수값 G1은 F1 빼기 1이니까 이제 K 빼기 1이고. 자, 함수값 G3은 F3 빼기 1이니까 K 마이너스 6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곱해가지고 이제 0보다 작다. 자, 그래서 뭐 범위가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정수의 개수라서 이제 2, 3, 4, 5 4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0은 이제 우리 그 전 교재에서는 있지 않았던 유형인데, 뭐 실생활의 활용. 뭐 근데 해보면 별거 없어서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가지고. 이게 완전 그냥 상식적인 거야, 상식적인 거. 둘 중에 하나로만 할 건데 92번으로 해볼까? 자, 92번에 자, 민국이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자, 몸무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2년 전 몸무게, 1년 전 몸무게,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몸무게.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2년 전이 어디 보자. 65. 1년 전이 73, 현재 68. 자, 이렇게 이제 체중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주어져 있고, 자, 이걸 토대로 이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래서 1번에서 몸무게가 66kg일 때가 적어도 한 번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자, 지금 보시면은 2년 전에서 1년 전으로 돌아가는 요 1년 사이에서 65에서 73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증가가 했으니까, 그럼 이 구간 내에서 몸무게 66kg 되는 일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반드시 한번 존재하지. 근데 여기는 보장이 안 되지. 여기는. 그러니까 73에서 68로만 내려가고 더 내려갔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이제 옳은 말이고. 자, 2번. 자, 몸무게가 67일 때가 적어도 2번 있다. 자, 2년 전과 1년 전 사이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지. 요 사이에 67일 때 당연히 있지. 무조건. 근데 요거는 보장이 안 되잖아. 73에서 68까지만 내려가고 더 안 내려갈 수도 있잖아. 이해돼? 그래서 답이 그냥 일단 벌써 나왔어. 2번이 틀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 4, 5번은 다 몸무게가 뭐 69, 71, 72 요런 몸무게일 때는 적어도 이제 2번이 발생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게 보장이 되지. 요 세 개 숫자들이 다 65랑 73 요 사이 크기에 해당하고 73, 68 요 사이에다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몸무게가 이렇게 되는 일들이 여기 각각에서 적어도 한 번을 발생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2번은 발생하는 거죠. 납득이네. 채워 아시겠어? 용기는 알지? 자, 그 다음에 95번으로 한번 가보면 95번. 자, 닫힌 구간 0,5에서 자, 함수 fx 식이 주어져 있네. 자, 일단 범위가 3에서 5, 0에서 3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고, 자, 3에서 5 사이에서는 자, 1차함수 3x 빼기 6이고, 0 이상 3 미만에서는 2차함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대. 그러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플러스 5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 주기 얘기지. 자,
자, 5 간격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이 뜻이고, 그러니까 0에서부터 5 사이에서의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된다. 반복해서 그려집니다 이 뜻이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함수인데 저 해당 함수 fx가 실수 전범위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연속일 때 f16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정계수 a, b를 알아내야 돼. a, b를. 자, 전범위에서 연속이래. 자, 그러면은 1차적으로 당연히 따져야 될 것이 얘 자체가 지금 3에서 갈라지니까 3에서. 그러니까 얘한테 3 넣은 거랑 얘한테 3 넣은 거가 당연히 같아야 되지. 3에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지. 이제 밑에 2차 함수에다가 3 집어넣은 거랑 1차 함수에 3 집어넣은 거랑 같다. 일단 이렇게 식 하나 나오고. 자, 근데 알다시피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한 상태. 식이 하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식을 하나 더 알아낼 수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가정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지금 0에서 3서부터는 2차 함수, 3에서 5서부터 1차 함수지. 자, 예를 들어서 0에서 3 사이에서 이렇게 생겼고, 이제 3에서 5 사이에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쳐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5에서부터 10 사이에서도 이 모양이 반복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은 여기 5에서 지금 이게 끊겨버리지.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0에서의 함수값과 5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이제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림이 반복이 되면은 여기서 지금 연속이 못 되지. 불연속이 되지. 그래서 이게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함수값 F0과 F5가 이제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이제 높이가 같아야 그 다음에 반복이 될 때도 연결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식이 하나 더 나오는 것이겠네. 그래서 함수값 F0이 이제 B이고 F5가 여기 집어넣어서 9 이렇게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A, B 다 나오지. 그래서 B가 9고 A가 -5. 자, 그래서 이제 알아냈고, 자, 답은 이제 F16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또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또 실수해서 16을 막 요런 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되지. 자, 1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지. 해당 범위가 전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요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식을 활용해야 되니까, 저 범위에 들어가게끔 몰아줘야 되지. 여기 5만큼씩 반복이 되니까, F16은 F11과도 같고, F6과도 같고, 뭐 F1과도 같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F1로 써먹을 수가 있겠지. F1.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거하고 또 다음 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뭐 97번 한번 해보면은, 자, 97번, 자, 가나다 조건을 만족을 하는 함수 fx가 있다. 그래서 이 방정식 fx는 0. 요놈의 이제 실근이 적어도 몇 개를 가진다. 그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 자, 이거 지금 우리 벌써 여러 번 보지. 자, f의 4 플러스 x랑 f 4 마이너스 x랑 같다.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무슨 뜻이 이거? 입니다. 무슨 필요니 빨리 어느 보시나? 조금만 더 자세히 조금만. 거의 다 왔어. 그러니까 그냥 4에서 대칭이 되지 말고 x는 4에 대해서 대칭을 해. 자, 이건 이제 x는 4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다. 자, 이 뜻이지. 자, 함수 fx가 x는 4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겨있다. 자, 이 뜻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하고 다에서는 이제 함수 값들끼리 곱에 대한 부호가 나와있네. 자, f0과 f3을 곱해서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f4랑 f5를 곱해서도 음수가 되고 있대. 자, 그래서 이 세 조건을 다 만족을 합니다. 이걸 토대로 적어도 이제 몇 개의 실근을 가지는지를 찾으시오. 자, 이게 문제. 자, 그래서 이제 그림 그려서 이해하면 되는데, 자, 뭐 여기가 이제 x는 4라고 한번 자, 해보고, 여기 x는 4.
4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등장하는 게 이제 3, 5 그 다음에 0도 등장하네. 그러니까 4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0하고 저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게 여기 8이 있겠지. 뭐 이런 상황. 자, 그래가지고 자 나에서 F0과 F3의 부호가 반대래.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도 돼. 그러니까 양수 음수로 찍던 음수 양수로 찍던 뭐 다 풀려. 자, 그래서 뭐 F0이 양수고 F3이 음수라고 뭐 가정하자. 뭐 이런 따위로 이제 찍힐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F4와 F5의 부호가 또 반대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프가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다 보니까 F3과 F5가 값이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F3 값을 음수로 잡았으면 F5도 지금 음수가 돼야 돼, 똑같이. 이해돼? 그리고 F5가 음수가 되니까 F4는 양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4에서의 함수값은 이제 위쪽에 찍혀야 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F0과 F8이 또 같아야 되지. 4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래서 F0이 양수면 F8도 지금 양수값으로 찍혀야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상황 내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조사해보면은 0과 3, 여기 양 끝에서 부호가 반대니까 0과 3 사이에서 하나 이제 가지고 0과 3. 자, 그 다음에 3과 4에서의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서도 하나 가지고, 그지? 그 다음에 4와 5에서도 이제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도 가지고 5하고 8도 이제 반대니까 여기도 가진다. 자,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4개를 가진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4개. 자, 한번 지금 96번 한번 해보자. 공진이 뭐 이해한 거야? 오늘 또 숙자고 가자 집에. 그렇지. 올 건데 이거를 무슨 그림으로 풀고 그래. 그림으로 풀고 어떻게 하나? 아니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두 군데서 0인 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근데 여기 사이에 그 점이 생길 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마이너스인 줄 알고 아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2에서 0인 걸 알겠는데 그 사이에서 그럼 이렇게 생기는 거야. 아니 뭐 양끝에가 아니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오답으로 2번을 체크할 경우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이렇게 이제 극한값이 두 개 주어져 있고 이걸 토대로 닫힌 구간 마이너스 1,2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느냐. 자, 일단은 각각을 가지고서 일단 기본적으로 f-1이 0이다, 뭐 f2가 0이다,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 분모 0이면 분자 0이라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함수 fx를 표현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이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그지? 2 집어넣어서 0이니까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진다. 이거 알 수 있고. 근데 그 외에 또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뭐 뭉뚱그려서 뭐 이런 따위로 표현하면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자, 그래서 fx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형태로 각각의 극한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극한에다 적용하면은 자, x 플러스 약분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g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a 값이다. 이렇게 나오지. 저기 첫 번째다 적용하면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다 극한에 적용하면은 x 마이너스 2가 약분돼서 3g2가 극한값이고, 요게 이제 b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은 g-1은 마이너스 3분의 1a이고 g2는 3분의 b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거기 그 문제에서 a, b의 곱에 대한 부호가 나와 있어서 여기서 이제 g-1과 g2를 곱해 보면 마이너스 9분의 a, b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부호의 입장에서 이제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지? 둘이 곱하면 음수지. 자, 그래서 이제 둘이 곱해서 음수라는 뜻은 사이값 정리에 따라서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1,2 사이에서 요 gx라고 하는 요 놈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라고 보장이 되니까 이제 토탈 해가지고 3개가 되는 거지. 3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기분이 정확하겠대. 오늘따라 분위기가 뭐죠? 평소보다 고요한 거. 그래서 많이 또 바람 소리가 또 ASMR이 되고. 오늘 잠도 많이 잤구나. 자, 그럼 이제 미분 단원.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함수 fx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함수 fx에 대해서 a에서부터 b 사이에서 관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A서부터
B 사이에서의 이제 x 값의 변화량 요거를 이제 표현을 이렇게 세모해가지고 이렇게 썼었지. 그 읽을 때 이제 델타 x 이렇게 말이지 델타 x.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y 값 변화량이어서 이제 델타 y.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했었지. 자, 이렇게 말을 했었어 가지고, 자,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그 5글자 그 용어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에서부터 배우지. 평균 변화율. 자, 그래서 이제 평균 변화율 정의가 델타 x 분의 델타 y. 요게 일단 평균 변화율 정의지.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저 직선의 기울기다. 이제 그 뜻이야. 기하적인 의미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또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x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쓰면 이제 b-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b-a.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분모의 델타 x를 이제 b 빼기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델타 y, 이 y 값 변화량도 이제 함수값끼리 차니까 fb 빼기 fa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붙여서 써보면은 여기 이제 썼듯이 b 빼기 a가 델타 x랑 같으니까 b 빼기 a를 델타 x로 이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b의 입장으로 쓰면은 b가 델타 x 플러스 a니까 이 형태로 이제 여기 b에다가 대입을 해서 f에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그러니까 요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같은 말이고.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었고, 자, 그 다음에 배우는 용어가 이제 미분계수라는 용어 있지? 미분계수. 다른 말로는 순간 변화율 이렇게 말을 했었고, 순간 변화율. 자,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는 정의가 어떻게 됐냐면은 결과적으로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을 추려준 것이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었었어. 이렇게 평균 변화에다가 극한 추려.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여기 마지막 쓴 거 스타일로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겠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우리 저 공부할 때 다 기억나겠지만은 여기서 델타 x를 참고서 같은데 보면 이제 h로 많이 쓰지. h. 관례상 하여튼 h로 많이 쓰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뜻이어서 일단 표현을 이렇게 했었지. f하고 여기 점을 찍었었지. 여기 이제 프라임이라고 했고. 그래서 f 프라임 a 이렇게 쓰면 이제 a에서의 미분계수다 이 뜻이고. 그래서 이제 정의를 써보면은 이 델타 x를 그냥 h로 바꿔서. 자, h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a. 자, 요게 이제 저 미분계수 정의였었지.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요 식은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세히 뜯어보면 평균 변화율. 그리고 이제 a 플러스 h 그대로 내려오고 a 그대로 내려오시면 h가 남으니까 이제 평균 변화율. 자, 그리고 이제 미분계수가 이제 스타일이 두 개가 있었지. 하나 더 알았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이렇게 뭐 a 플러스 h를 뭐 x 뭐 이런 따위로 이제 치환해서 이제 바꿔보면은, 이렇게 치환하면은 h가 0으로 가면은 x 입장에서는 a로 가게 되지. x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겠고, 이렇게 치환하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환했으니까 h가 x 빼기 a지. 그래서 h 자리 x 빼기 a라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h를 통째로 x라고 잡아서, 자, 그래서 이제 치환해서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써지지.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고. 지민아, 눈을 뜨셔. 지민아, 잠은 밤에 자요. 초저녁 부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미분계수가 그 기하학적으로 뜻하는 거가 있었지. 그래서 이제 그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보기 위해서 그림을 확장해서 크게 그려가지고 해볼 수가 있었지. 그래서 이제 얘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리미트 오른쪽만 봤을 때는 A, FA라고 하는 점과 A 플러스 H, F, A 플러스 H라고 하는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뜻이지, 저 리미트 오른쪽은. 이해되지? 이해되지? 여기 다시 말하자면 H가 요렇게 이제 그대로 내려온 거랑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 자, 그래서 자 편의상 뭐 여기가 A, FA라는 점이 있었다고 해보고 여기가 A 플러스 H, FA 플러스 H 이렇게 이제 점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자, 리미트 오른쪽에 해당하는 것의 의미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는 뜻이니까 요 선 기울기지, 기울기.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이었는데 여기다 이제 리미트가 딱 붙음으로 해서 H 보고 이제 0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H 너보고 이제 0으로 가라고 하니까 요 점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이제 용지는 어디로 가? 그러니까 이제 요 점으로 한없이 가는 거지. 이 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얘가 계속 이제 여기로 향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막 향하면서 이제 기울기가 바뀌지. 둘 사이에 이제 평균 변화가 이렇게 되고 더 내려가면 막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없이 붙는 둘 사이의 기울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울기. 그러니까 무슨 기울기? 한국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A점에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집니다. 이제 그 뜻인 거지.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제 미분계수 F'A. 그러니까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그러니까 의미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다 이런 의미가 있었지. 접선의 기울기. 이게 핵심 의미였지. 아시겠어? 뭐 두 번째 스타일도 해보면은 이거는 뭐 이거는 훨씬 눈으로 더 잘 보이니까 이거 뭐 딱 봐도 바로 뭐 평균 변화율이지 모양이. 평균 변화율. 그래서 이제 A, FA라고 하는 점이랑 X, FX라고 하는 이제 두 점을 연결한 선의 이제 평균 변화율인데 X 보고 A로 가시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 요 점이 역시 이제 여기 A로 향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점이 이제 한없이 이제 움직여서 너로 향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기울기가 이제 계속 바뀌어서 한없이 일단 붙는 둘 사이의 기울기니까 역시 이제 A에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자, 이해하고 외우고, 그지? 외우셔야 되고, 미분계수 정의. 여기서. 요새 저 신문 보면은 저 스웨덴 같은 나라는 사실 그 코로나 발생했을 때 초창기에 거기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 자연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 놔뒀거든. 그래서 이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근데 저 세월 지나서 요새는 거기로 환자가 되게 적다고 하네. 면역이 돼가지고 진짜. 우리도 이참에 그냥 확 다 풀어보자.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98번. 자, 3차 함수. 네. 자, 요 3차 함수에 대하여서 x의 값이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5다.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뭐 쉽지?
자, 평균 변화량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 그러니까 이제 a 빼기 1분의 fa 빼기 f1. 요 값이 이제 5입니다. 이 뜻인 거지. 이거 이제 평균 변화량이고. 자, 그래가지고 요것도 그 우리 뭐 예전에 이제 적분 배워봤듯이 그 적분 계산하듯이 같이 한 방에 쓰는 게 낫겠지. 따로따로 하지 말고 여기 x 세제곱에다가 a 들어가고 1 들어가고 하니까 x 세제곱짜리가 a 세제곱 빼기 1 요렇게 이제 바뀌겠지 결국에는.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여기 x 자리도 a 들어가고 1 들어가고 하니까 요렇게 바뀌고 5는 이제 상수항이니까 서로 빠질 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약분하면 되겠네. 그래서 약분해서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고 요렇게 약분해서 빼기 2가 생기네. 자,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요것이 평균 변화율이고 요게 이제 5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요게 이제 6은 0. 요거 풀면 되지 그냥. 끝났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또는 2인데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를 이제 2로 택하면 되겠고. 지민아, 정리 좀 잘해. 김홍성. 쉬는 시간에는 잠 안 자던데. 쉬는 시간에 잠을 잤어요. 이제 느껴지고. 야, 넘겨서. 이거 이제 용진이 자는 거야. 집에서 잠도 쳐. 말이 쳤다고. 쳐. 자, 그럼 이제 102번 해보시면은 자, 이차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요 놈에 대해서 x값이 이제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값이랑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습니다. a 값 쓸 거야, 시험. 자, 이거 문제. 공지나. 불리면 이제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평균 변화율, 자, x값끼리 뺄셈한 것분에 5분의 뭐 이렇게 끝나겠지, 그냥. 5분의 4에서 마이너스를 빼서. 자, 그래서 이제 f4 빼기 f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평균 변화율 값이지. 자, 요건 그냥 뭐 그냥 한 방에 계산한 겁니다. 8이고, 마이너스 3. 자, 여기서 계산해보니까 평균 변화율이 1이네. 자,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1이 돼야 돼.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자, 그래서 a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미분계수 정의를 써야 돼, 현재는. 솔직히 이제 우리 다 배워서 뭐 솔직히 이거 이제 미분 공식 쓰면 굉장히 편하게 풀지만 지금 일단 과정상으로는 아직 공식을 안 배운 상태지. 아니,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 정의를 써야 되니까 이걸 쓰든 이걸 쓰든 하여튼 둘 중에 이제 편한 거 아무거나 쓰면 된다고. 둘 중에 아무거나.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거 요걸로 그냥 할까? 그러니까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저걸로 써보면 자, 정의에 따라서 f'(a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a라서 해당 함수 fx에다가 그대로 시키는 대로 넣는 거지. a 플러스 h 넣고 a 넣고. 그러니까 이제 x 제곱자리에 a 플러스 h 들어간 거에서 a 들어간 거 빠지니까 이렇게 한 방에 쓸 수가 있겠고, 그지?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여기도 a 플러스 h 빼기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빼줘서 어떻게 돼? 2a 더하기 h 남고 2a 더하기 h. 아닌가? 2a h 더하기 h 제곱 남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마이너스 2h. 자, 이렇게 남게 되지. 자, 그리고 이제 h 약분하고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지금 0분의 0꼴의 극한값이라서. 자, 그래서 h 약분하고 0 집어넣으니까 미분계수가 2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 자, 끝났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방금 전에 구했던 평균 변화율 1하고 이제 같습니다 해가지고 답을 내면 되고. 자, 한번 저 지금 105번 한번 해봅시다. 105번 한번.
혹시 궁금한 거? 평균 그래서 여기 평균 미분계수 정의를 저 x 빼기 1분의 fx 빼기 f 이걸 구하려는 거였네. 그래서 이거 이제 약분하고 이걸 안 지워서 그래. 너 맨날 밤마다 넷플릭스 보는 거야? 밤마다 웹툰 보나? 맨날 밤마다 뭐 하세요? 식서 빨리 식을 써. 그러니까 이거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데 자 요거는 맞게 썼어. 요거 이제 맞게 썼고 그래서 1에서의 미분계수인데 근데 미분계수라고 하는 게 평균 변화에다 극한을 취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모양에다가 좌변에 이 모양에다가 리미트 k가 1로 갑니다.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이게 그대로 f'1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거 이해돼? 이게 좀 문자가 좀 달라져서 저기서 이제 a라는 글자 대신에 지금 그러니까 x가 k가 되고 a가 1이 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아직 이게 좀 익숙치 않아서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맞는 말이고 근데 잘 보면 이게 좀 정확하게 평균 변열이라서 평균 변열에다가 이제 극한 취해주면 순간 변열 미분계수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쪽에 똑같이 리미트 k가 1로 간다 이렇게 이제 붙여준다. 그러면 이게 f'1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1 들어가면 되니까 답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같은 상태고 이게 붙였잖아, 그지? 등식 관계니까 리미트가 여기 붙으면 여기도 똑같이 붙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1로 가라 했으니까 여기 1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답이 이거 확실히 이게 되게 F'랑 1이에요. 야, 빨리 평균 변화식 써봐 빨리. 평균 변화인데 리미트가 왜 들어가 있나? 리미트가 빼. 다 x가 되니까 지금 x값이 1에서 k까지 변하니까 서로 빼주면 델타 x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네가 아는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두 점수의 기울기. 그거는 이제 fk 빼기 f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이제 마이너스 k 나요. 평균 변화 마이너스 k. 저번에 이분서부터 잘못 들었어. 앞쪽은 좀 아니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가 붙으면 순간 변화를 미분계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붙여주면 여기도 등식 관계니까 여기도 똑같이 붙여줘야 돼. 이게 f'1이고 그것이 얘랑 같은데 k가 1로 가니까 들어가서 마이너스 1로 간다.
리미트 k가 1로 갈 때 마이너스 k. 자, 그 다음 이제 넘겨서, 자,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서부터는 이제 미분계수 정의를 좀 응용한 뭐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되겠고, 방법이 다 똑같아가지고, 리미트 오른쪽을 평균 변화의 모양으로 맞춰라. 요게 포인트라서. 자, 106번 첫 문제에서부터 해보면은, 자, 일단 F'2가 6이다라고 이제 가르쳐 줬고, 자, 이걸 토대로 극한값을 구하래. 자, H가 0으로 갈 때 3H분의 F의 2 플러스 H 빼기 F의 2 마이너스 H. 자, 요거 이제 구하래. 자, 그래서 간단해. 그냥 방법 요거만 알면 돼. 리미트 오른쪽을 평균 변화율 모양으로 맞추라 그랬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춰야 되니까,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글자들 그대로 내려오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고, 이렇게 평균 변화 모양으로. 자, 그래서 저렇게 맞춰주면은 밑에 분모가 2h가 남은 상태인 것인데, 근데 원래 문제랑 똑같아야 되니까, 원래 문제는 이제 3h가 남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3분의 2를 해주면은 처음 문제랑 똑같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균 변화 모양으로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이제 h가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점이 이렇게 두 점이 있는 거잖아. 요렇게 한 세트고, 요렇게 한 세트잖아. 이 두 점이 둘 다 이제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보면 돼. 그래서 h가 지금 0으로 가서 따져보면은 너나 둘 다 지금 x좌표 기준으로 봤을 때 2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2라는 점에서 한없이 모이고 있는 거라고, 둘이서. 그래서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서 요렇게 전체가 지금 F'B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 답은 4. 자,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110번도 해보면, 자, 요것도 이제 뭐 미분계수 스타일만 다를 뿐 똑같아서, 자, F'L이 2라고 가르쳐준 상태에서,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세제곱 빼기 1 빼기 f1. 자, 요거 이제 극한값 구하라고 했고, 자, 얘도 이제 다를 거 없어. 얘도 평균 변화의 모양으로 맞추면 되니까 괄호 안에 거 그대로 내려온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이제 x 세제곱 빼기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지? 그러니까 바꿔주고서 그 다음에 처음 문제하고 이제 똑같아야 되니까, 자, 여기 곱셈 공식에 다 있지? 여기서 x 빼기 1만 남으려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요렇게 이제 곱셈해주면 되지. 그러면 처음 문제랑 똑같지. 자, 그래서 평균 변화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면은 x가 이제 1로 가면은 요 x 세제곱, f x 세제곱이라는 점도 이제 1로 가니까 이제 두 점이 이제 한없이 1에서 만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 자체가 f'1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자, 조심할 거는 여기 뒤에 것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야 돼. x가 1로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뒤에 거 3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3배 f'1이라서 답이 6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112번이 좀 독특한 스타일이지. 자, 함수값 f1이 3이고 f'1은 1. 자,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제 가르쳐 준 상태에서 이제 구하라는 극한값은,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f1 빼기 fx제곱. 이거 구하시고 이 뜻이고. 자, 지금 요 스타일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다른 애들처럼 평균 변화의 모양으로 맞추어 줄 수가 없어서 요거는 좀 풀이법을 좀 따로 알아야 되지.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막 이쪽에 변수, 상수, 앞쪽에 상수, 이렇게 막 순서가 좀 바뀌었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하지? 그러니까 변수, 상수, 상수, 변수 이렇게 막 자리가 엇갈리게 이렇게 생긴 애들은 일단 똑같은 값을 분자에다가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둘로 쪼개서 풀었어야 됐었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를 빼고 더하냐? 자, 지금 보시면 F라는 글자의 좌우에 한쪽은 X제곱이고 한쪽은 1이 들어있지. 얘도 여기 1이 들어있고 X제곱 들어있지. 그래서 여기 양쪽이 다 숫자 들어간 형태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다 숫자 1인 걸로 생각해. 그러면 F1이지, F1. 그래서 F1을 똑같이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풀 수가 있어. 이렇게 첨가를 해주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것을 자 적절하게 둘씩 쪼개면 돼서 자 처음에는 자 여기서 일단 첫 항이나 세 번째 항끼리 같이 이제 묶어서 정리할 수가 있고 첫 항이나 세 번째 항은 이제 F1이 이제 공통인수가 있지. 그래서 X제곱 빼기 1 이렇게 일단 쓸 수가 있고 첫 번째, 세 번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랑 네 번째 것끼리 자 마이너스 빼가지고 쓰면은 Fx 제곱이고 빼기 F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둘둘 쪼갠 거지. 분리시킨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요 자리는 마찬가지로 평균 변화를 모양으로 맞춰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제곱으로 바꿔야 되지. 여기는 이제 제곱으로 바꿔주시고 처음이랑 문자가 똑같아야 되니까 x 플러스를 곱해야 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답을 내보면은 자 얘는 뭐 이미 앞에서 배웠던 0분의 0꼴의 극한이니까 바로 약분 되지. 약분하고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쪽의 극한값은 2F1이지. 2F1.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이제 그대로 이제 F'1이 되니까 요것도 이제 1 들어가서 2가 되고 자, 그래서 빼기 이제 2배 F'1인 거지. 끝났지? 요거지. 뭐 이제 나머지 대입하면 되고. 여기서 종진이 뭐 혹시 잘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따로 물어줘. 종진이 너네 형은 이과 하려고 그랬었나? 너는 근데 문과야. 자, 그 다음에 이 112번을 따르게 푸는 거를 좀 해볼게. 따르게. 저번에는 그러니까 요 얘기까지는 안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112번 문제를 다르게 풀려면 사실은 그 일단은 미분법 공식을 배웠다고 가정하시고 뭐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분법을 안다 이 전제 하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 자, 다 다르게 해봅시다. 다르게. 자, 그 문제는 이제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막 똑같은 거 빼고 더하고 찾는 거 짜증난다, 귀찮다, 뭐 나눠 쓰기 싫다 이러시면은 다른 식으로. 그래서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치환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자 전체를 이렇게 이름을 다른 놈으로 붙여봐 이렇게. 이렇게 이제 GX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해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을 해 보시면은, 1을 대입을 해보면은 F1 빼기 F1이 돼서 일단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전체로 이제 치환을 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이 형태에 맞춰서 이제 모양을 바꿔보면은, x 빼기 1분의, 자, 일단은 전체를 gx라고 놨으니까, 그제 gx라고 일단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gx라고 놓은 것에 1 집어넣어서 0 된다는 거 확인해서 자 g1은 0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빼기 g1을 붙여도 뭐 전혀 상관이 없지. 어차피 0이니까 크기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치환해서 이렇게 바꾸시면은 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미분계수 정의 모양 그대로 떨어져서 g'1을 구하는 것이 답이지. g'1. 자, 그지? 자, 지금 G'1을 구하는 것이 답이고, 자, 우리는 자, 애시당초 지금 분자에 해당하는 함수식을 gx라고 잡았었어, 요거를. 요거를 gx라고 잡았었는데, 지금 답이 G'1이니까,
얘를 미분하고서 1 집어넣어주면 그게 답이야.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f1은 상수항이지. 상수항이니까 가만 놔두시고 x제곱이 2x로 바뀌지. 그래서 2f1 곱하기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건 fx제곱은 자 일단 프라임 붙어야 되겠지. 근데 이건 좀 예전에 배워서 이거 이게 끝이 아니었지. 뭐 해야 되지? 기억나시는 분? 요거 fx제곱은 이제 프라임만 붙으면 안 되잖아. 또 할 거 있잖아. 아니 그건 적분함수고 여기 적분이 아니라 주여가 fx제곱 미분하면 프라임 말고 또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속미분한 것도 붙어야 되잖아. 겉미분 속미분 그거 있었잖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순수하게 x라고 써있지 않은 거는 다 합성함수 미분이라서 겉미분 속미분이야. 그러니까 여기 프라임 찍은 거가 겉미분이고 속미분 여기 속에 들어간 거 미분한 2x까지 앞쪽으로 이제 붙여서 써줘야 돼. 이게 이제 완성. 이거였어. 자 그러고서 이제 g'1이니까 이제 1 집어넣으면은 답인 것이라서 그래서 1 대입해 보니까 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자 과정 이해하시나? 지민이 잘 둬서 잘 둬서. 문제 풀어봤는데요. 네? 문제 풀어봤는데. 이제 그런 거 같아. 우리 자는 것처럼. 알겠어. 참고로 알아주시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자자, 조금만 더 해볼까?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유형 5 넘어와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문제풀이가 뭐 정형화된 데라서 이게 114에서 117번 그러니까 요런 문제들 요런 따위에 이제 관계식이 주어질 때 그러니까 이제 미분계수 정의를 활용해서 이제 거의 풀거든. 자, 한번 첫 문제 보면은 114번에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이런 관계식을 성립을 한대. 그러니까 xy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괜찮다 이 뜻이고. 자 그러면서 f'2가 1이래. 그래서 그걸 토대로 f'1이 얼마인지를 찾으시오. 자 이거 이제 문제고. 자 그래서 주어진 게 f'2니까 f'2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돼. 자 f''이 자 미분계수 정리에 따라 써보면은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빼기 f2 자 이렇게 써지겠고 그리고 이제 미분계수 정리에 맞게 써진 거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요 자리를 이제 바꿔보는 거지. 요 자리를 이제 그 주어진 관계식에 따라서 이제 바꿔보는 거야. 그러니까 xy 역할을 2랑 h가 한다 해서 이제 보면 되니까 요 자리가 f2 더하기 fh 빼기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따라오죠. 자 그래서 이제 바꿔서 정리를 해보면은 h분의 fh 빼기 1 자 요것이 일단 f'2다. 일단 뭐 요까지 좀 정리가 되고 자 그래서 저 정도만 하면 충분하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f'1을 구해야 돼. 자 f'1이니까 역시 또 미분계수 정의에 따라 써보면은 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1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 자 역시 이제 또 똑같이 반복 이 자리를 또 역시 저기 관계식에 따라 맞추면은 f1 더하기 fh 빼기 1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겠어. 자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바꿔서 이제 써보니까 여기 f1이 빠져서 fh 빼기 1 이렇게 되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가 싱겁게 됐는데 f'2, f'1 다 둘 다 이제 미분계수 정의해가지고 여기 관계식에 따라서 바꿔봤더니 모양이 똑같이 지금 둘이.
모양은 똑같으니까 값이 같다는 거겠지. 그래서 답이 1이지 그래서. 아시겠어? 자, 지금 한번 117번 한번 지금 한번 해보실까? 한번 똑같이. F'이 미분교수 정의해서 쭉 써봐. 이거 빨리 F'E에서 빨리 정해서.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같이 볼까 그럼. 일단 거기 뭐 구하라고 하는 답에 F'E가 있으니까 자, F'E 한번 미분배수 정의에 따라 한번 뭐 작성해보고 이렇게 이제 바꿔보실 수가 있겠고 바꾸고서 저 맨날 똑같이 이 자리를 바꾸지. 이 자리를 관계식에 따라서 이제 바꾸면은 EF, EFH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겠고. 자, 그지?
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좀 공통인수로 묶어서 정리해보면은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제 2F2로 이제 묶어서 한번 써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묶으면은 여기가 이제 FH가 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걸리지. 이렇게 걸리게 되지. 자, 따라오지.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F'0이 3이다 이것도 가르쳐준 이유가 있을 거거든. 이거 이제 써먹을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 여기 2분의 1이 여기 F0이랑 같으면은 정말 좋거든. 이게 딱 F'0이라서. 근데 문제가 이제 그렇게 되게 낸 거라서, 자 다시 관계식으로 돌아와서 이게 이제 뭐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을 하니까 자, XY에다가 다 0, 0 이렇게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0, 0. 그러니까 XY에다가 0을 다 집어두면 F0은 2배의 F0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되죠. XY에다 다 0을 집어넣으면. 자, 그리고 이제 함수값이 항상 플러스다라는 말이 있어서 F0을 이렇게 약분이 가능해. 그래서 이제 F0을 한번 약분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F0이 2분의 1로 지금 딱 떨어지고 있지. 2분의 1로. 그래서 딱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빼기 2분의 1을 빼기 F0으로 이제 바꿔서 쓰는 게 가능하게 돼.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보시면은 이 자리가 이제 미분계수 0에서의 미분계수 정의랑 이제 똑같다고. 따라와. 그래서 이제 F'0이 문제에서 3이라고 가르쳐줬지. 그래서 여기다 3을 곱하니까 이제 6F이지, 6F2. 근데 우리가 지금 쭉 하고 있는 게 F'인 거지. 그러니까 F'이가 6F이랑 같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끝났지. 그래서 F를 이제 나누면 되니까 이제 6이 되고. 여기서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이제 줄까요? 그 다음은 이제 그저 뭐 그래프 보고 이제 푸는 문제가 되겠는데, 일단 233번 한번 보시면. 자, 이건 이제 그래프 보고 이제 푸는 문제가 되겠어. 자, 함수 fx 그래프 이제 일부가 주어져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이제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내가 번호를 잘못 썼고. 120번, 120번. 오케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번호가 다르게 써졌는데. 120번. 120번. 요것도 잘못 썼네. 무시하지 마. 방금 건 117번이었지, 120번. 자, 120번. 자, 기억 F'A가 F'B가 더 크다. 자, 이거 이제 말뜻이 A점,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란 뜻이지. 자, 그래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B에서 접선의 기울기 비교해보면 B가 더 가파른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맞지? 그래서 몰랐어. 접선의 기울기.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보니까 좌변은 평균 변화율이지. 자, 좌변 평균 변화율 A하고 B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B고. 자, 그래서 이제 A와 B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요 뜻이지. 요 기울기가 이제 평균 변화율이고, 그 다음에 F'B는 뭐 아까 이미 했지. 요 점에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 아니,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래프가 이렇게 좀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른 게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맞지? 자, 근데 이제 디귿이 니네가 생소할 거야. 디귿이 사실 굉장히 생소할 것인데, 이거 이제 디귿이 뭔 뜻인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뭔 뜻인지를 좀 알려줄게요. 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가르쳐주면은 디귿이 뜻하는 것은 디귿이 뜻하는 것은 함수 fx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그거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를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게 있거든. 자 그래서 자 이해를 해봐.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아래로 볼록으로 지금 내가 그려놨지. 자 이렇게 이제 해놨고 자 이제 2분의 a 플러스 b니까 이제 뭐 당연히 a하고 b의 중점이지. 중점. 자 그래서 이제 중점에서의 이제 함수값이 여기가 이제 f의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fa 플러스 fb 그러니까 얘네 둘의 저기 저 정 가운데지 여기 그대로 가가지고 여기 좀 이렇게 좀 여기가 이제 2분의 fa 더하기 fb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시로 그린 요 아래로 볼록으로 그린 요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디귿의 부등식을 만족을 하고 있죠 그림. 자 그래서 디귿이 뜻하는 것이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놈도 아래로 볼록이라서 참이야. 디귿도 참이야. 자 좀 이해되지? 그림하고 같이 이해해봐. 거기에 나와 있는 식이 왜 아래로 볼록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위로 볼록으로 그려보시면 당연히 디귿하고 방향이 반대로 나와 부동 방향이.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또 이제 까다로우신 분들은 요거까지 질문하지. 그러니까 까다로우신 분들은 이게 그럼 같을 때는 뭡니까? 요게 이제 같아질 때는 뭐냐? 그냥 간단히 그냥 선이면 돼. 1참수면. 1참수만 만족해요. 자, 45분까지 휴식까지.